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6장 정전기 상태에서의 도체 문제, 도체 일반 성질을 지난 시간에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캐버티 스크리닝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이 시간에는 도체들이 여러 개, 도체계를 이뤘을 때, 그리고 도체계를 이뤘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축전기 문제. 이 시간에 마치지 못하더라도 축전기 문제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2절. 도체계. 도체들로 이루어진 계. 도체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도체는 등전이고, 그래서 같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도체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체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쪽도 막혀 있어도 돼요. 책에 그림이 그냥 대충 뚫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략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여기 전하량 Q1이 대전되어 있고, 여긴 Q2, 여기 Q3가 대전되어 있다.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런데 도체는 등전이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하들은 도체 표면에 분포하게 되죠. 걔가 양전하든 음전하든 간에. 그래서 이 도체를 이렇게 안에가 꽉 막힌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표면에 이렇게 전하가 분포하게 될 거예요. 표면 쪽에 이게 전하가 이렇게 분포하게 될 거예요, 아마. 표면 쪽에 전하가 분포하게 될 텐데, 그게 양전하일 수도 있고 음전하일 수도 있어요. 일단 모르면 그냥 양전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 풀고 나중에 부호 문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 사이 어디에 점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사이에 점피가 있어서 그 점에서 내가 전위를 구한다 또는 전기장을 구한다 등등 연산을 하고 싶다고 해봐요. 여기에 점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이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가 문제고, 전하 분포를 정확히 모르는데 얘들이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를 가졌을 거다. 얘는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얘는 시그마 2라고 하고, 얘는 시그마 3라고 합시다. 표면 전하 밀도. 그리고 거리도 모르겠어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으니까. 거리도 모르겠는데, 거리도 모르지만 하여튼 첫 번째 놈의 대략 R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놈의 거리를 대략 R2라고 하고, 세 번째 놈의 거리를 대략 R3라고 할게요. 여기서 거리는 가까운 놈도 있고 먼 놈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자, 거기까지 일단 이야기할게요. 이 도체의 중심을 향해야 되나, 평균 거리로 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애매함으로 그냥 함수로 남겨놓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작은 조각, 여기 작은 조각, 작은 면적을 생각하고 이 면적수를 dA1이라고 하고, 여기 작은 면적 생각하고 이거 dA2라고 하고, 여기서 작은 면적 생각하고 dA3라고 하면은 이 작은 면적의 전하 밀도 시그마 1이고 작은 면적의 거리가 R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럼 이렇게 면적으로 이 면적들을 각각 다 적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수식이 완벽하게 쓰여지겠죠. 그래서 P점에서의 포텐셜은 4파입슬론0분의 1 RJ분의 시그마 J DAJ, 이거의 서메이션. 근데 적분해야죠. 적분하고 이것들 서메이션 하는 거. J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저는 이런 도체가 N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N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적분은 사실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적분은 각각의 면적, 표면적을 SJ라고 하고요. 책에 노테이션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전하 밀도도 위치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위치별로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균일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일 땐 균일할 수 있는데, 또 모양이 구형일 땐 모양이 구형이고 하나일 땐 균일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칸씩만 벗어나면 절대 균일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구형이 아니라든지, 구형이라 할지라도 이런 도체가 2개 이상이라든지 하면은 도체 전하 밀도는 균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R, J 위치별로 전하 밀도도 다 다를 건데 이딴 적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RJ도 당연히 위치 RJ 함수죠. 그래서 일단 이제 포멀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근데 이거는 이제 P점에서의 P점에서의 존이고요. 이거 말고 i번째 도체의 존이 이런 말을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i번째 도체의 존이 도체의 존위 이건 같은 말이 아니죠? 도체 표면의 존이 도체는 등존이니까 뭐 첫 번째 도체의 존이 그러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몇 볼트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도체의 존이, 세 번째 그 도체 존이를 묻는다고 하면은 그 도체의 존이도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쓰여질 건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전피점은 어느 도체에도 속하지 않은 허공이었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어느 도체 4파입실론0분의 1 똑같이 이번엔 R, J, I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 거리가 J번째 도체에서 P점까지의 좌표 그 거리가 아니고 이번엔 J번째 도체에서 I번째 도체까지의 거리가 분모에 올 테니까 R, J, I 이렇게 할 거고 시그마 J 이것도 R, J 위치에서 시그마 J에다가 DAJ 이건 똑같이 되겠죠. I번째 도체 뭐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P점을 야금야금 끌고 와서 특정한 I번째 도체로 끌고 갔다고 생각해도 돼요. 허공에서 처음에 이렇게 되니까 요 P점을 옮기자. P점을 끌고 와서 I번째 도체로 가면 갑자기 매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전체 위치에서 다 똑같이 같은 전위가 되면서 그게 파이 I라는 전위가 될 거다. 아시겠죠?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딱 봐서 요 형태도 그렇고 위의 형태도 그렇고 아래 형태도 그런데 요 둘 다가 이런 꼴은 아니죠. 4파 입실론 0분의 1 뭐 R분의 뭐 QI 뭐 이런 꼴인가요? 이거 그런 꼴로 보입니까? 위에 것도 그런 꼴이 아니죠. 거리가 다 뭐 이걸 서메이션 뭐 I라고 쓰더라도 뭐 이런 꼴인가요? 인덱스를 똑같이 쓸까? 안 헷갈리게 J라고 쓸까? 뭐 이런 꼴인가요? 분모는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J가 변하죠? 적분해야 되죠? 적분 밖으로 이렇게 빠질 수 없죠? 위치별로 다 거리가 다르니까 가까운 놈, 먼 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없고 그다음 QI 얘도 쉽게 안 빠지죠. 면적 전화 밀도 곱하기 면적을 곱해서 그걸 적분해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프로당 뺄 수 있어요? 못 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는 어느 쪽도 이건 P점이고 이건 I번째 도체인데 어느 것도 이런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점전화로부터 오는 전위의 합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완벽한 구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체가 세 개가 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양전화 여기는 음전화 이런 식으로 대전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되겠냐? 양전화는 음전화 쪽으로 주로 대전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음전화는 그래서 주로 이쪽에 이렇게 분포하게 될 거고요. 이쪽엔 분포하지 않게 돼요. 여기도 양전화는 이쪽에 이렇게 주로 분포하게 될 거예요. 얘도 양전화는 주로 이쪽에 이렇게 분포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불균일하게 되겠죠. 시그마, 예를 들어서 이걸 시그마 1이라고 하면 시그마 1은 굉장히 불균일한 함수가 돼요. 이쪽은 많고 이쪽은 없고. 시그마 3도 맞아요. 이쪽은 많고 이쪽은 없고. 굉장히 이게 리얼리티가 돼요. 이 지금 구형으로 내가 그려도 이 모양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막 감자같이 생겼으면 더 엉망이겠죠. 표면 전화 밀도는 애초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도체 모양이 이렇게 이레귤러 하면은. 그러나 단 우리는 그런 이레귤러한 도체 문제는 계산시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건 컴퓨터 시켜야지. 또 나쁜 말 나오려고 하죠. 공대생 시켜야지 그거는. 시간 많은 애들 시켜야지. 우리는 그런 거 못해. 우리는 그래서 쉬운 문제만 할 거야. 이런 거에 에센스만 할 거야. 제일 쉬운 거. 이런 거에 에센스가 축전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자, 어쨌거나 이게 시그마 I가 불균일하다. 그래서 등등 이런 꼴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점전화처럼 이렇게 쓸 수 없는. 점전화처럼 쓰려면은 구대칭 전화 분포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점전화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저런 꼴로 4파 입실론 0 R분의 Q 요따구로 써지지 않아요.
아이디얼하게 써지지 않는다고. 왜냐면 구대칭이 아니니까 전화분포가. 도체가 구냐는 중요하잖아요. 전화분포가 구대칭이어야 되거든. 전화분포가 구대칭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J를 제2번째 도체의 전화 밀도를 물론 위치 함수인데 그거를 이렇게 쓰자고요. 시그마 J의 평균값, 이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곱하기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 그러니까 위치마다 변화는 이건 베리에이션이라고 합시다. 얘는 단위도 없고 뭐 부호 또는 크기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에다가 어떤 위치에 대해서 위치 함수로 변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평균값은 제2번째 도체의 총 전화량 QJ라고 하고 제2번째 도체의 총 표면적 large SJ라고 합시다. 그게 평균값일 거고요. 거기다가 요 FJ를 곱한 값이겠죠. 다시 말하지만 FJ만 여기서 위치의 함수예요. 책에 그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FJ만 위치 함수인 거예요. 나머지는 콘스턴트인 거죠. 이런 상황을 가정합시다.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그냥 단위와 이 베리에이션을 평균값과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분리해서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 i번째 도체의 포텐셜은 이 함수 꼴을 저 꼴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4파입실론0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J 자리를 이걸로 쫙 바꾸면 되죠. 얘를 이걸로 바꾸면 되니까 QJ FJ 나누기 SJ 여기까지가 시그마 J 쓴 거고요. 그 다음에 DAJ RJ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총 SJ에 대해서 J죠. 이게 J가 1에서 N까지. 자, 여기서 지금 요만큼 상수죠? 얘 적분 밖으로 나와도 되죠? 그러면 4파입실론0 1분의 1, 4파입실론0 SJ분의 QJ 서메이션 J 밖으로 빼고 적분 SJ RJI분의 FJ DAJ J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JI JJ 왜 I래? DAJ 됐네. 됐죠? 여기 이제 이 적분 안에는 변하는 놈들만 위치에 대해서 변하는 놈들만 썼어요. 이것도 필드 포인트에 따라 변하고 얘도 필드 포인트에 따라 변하죠. 그죠? 나머지들은 지금 다 상수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대충 이런 꼴로 만들어 보려고 4파입실론0 R분의 Q 뭐 이런 꼴로 만들어 보려고 최대한 해본 거예요. 전화량을 밖으로 빼본 거지. 평균값을 사용해서 총 전화량을 밖으로 뺐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함수가 뭐 험악하게 써 있긴 해도 이렇게 뭔가가 여기 앞에 요거를 서메이션 J PIJ QJ 이런 꼴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만큼이 지금 PIJ인 거죠. PIJ는 4파입실론0 SJ분의 1 적분 FJ DAJ RJI SJ에 대해서 이런 PIJ라는 값을 도입하면 그 값에다가 지금 QJ를 곱한 그래서 더한 꼴이죠. 왜냐면 여기는 I는 있어야 되죠. 이거 I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I의 함수예요. 위치 I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IJ의 함수고 근데 이건 대충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냐면 4파입실론0 R분의 1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놈이죠. PIJ라는 놈이. 그죠? 근데 여기는 전화량의 정보는 들어있지 않죠. 전화량의 모든 정보는 QJ가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PIJ라는 놈은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해요. 여기 어떤 전화가 오느냐, 총전화량 뭐 Q1이 얼마냐, Q2가 얼마냐, 양전하냐, 음전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모양에만 의존하거든. 표면적에, 거리에. 이 FJ가 유일하게 전화 밀도와 관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아요. 전화량의 정보는 시그마가 다, 요 QJ 나누기 SJ가 다 가져갔고 FJ가 가진 것은 전화가 거기서 어떻게 분포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이쪽에 많이 분포할 거냐, 적게 분포할 거냐. 그거는 옆에 오는 도체의 모양, 거리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FJ가 약간 수상하긴 한데 심지어 FJ도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하는 어떤 항 곱하기 QJ 꼴, 이런 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선형 결합이라고 하죠. 이걸 서메이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써본다면 뭐 세 개 뭐 n개 있다고 하면 파이1은 P11 Q1 뭐 P12 Q2 P13 Q3 등등 해가지고 뭐 P1n Q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선형 결합해서 마치 Q가 주어지면 파이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P들만 다 알면 이런 식이죠. 파이2도 P21 Q1 P22 Q2 이런 식으로 해서 P2n QN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죠? 파이 n까지 마찬가지 패턴을 하면 되겠어요. 파이 쓰지 맙시다. 안 봐도 훤하니까. 여기 매트릭스 곱이잖아요. 매트릭스 꼴이잖아요. 이거의 행렬이고 이게 벡터고 행렬과 열벡터. 어떤 열벡터는 어떤 행렬에다가 이게 지금 PIJ가 행렬 꼴이란 말이에요. 선형 변환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행렬 역할을 하고 이 QJ들이 열벡터 역할을 하고 파이J들도 열벡터 역할을 하고 그래서 QJ를 가지고 파이J를 구해낼 수 있는 뭐 이런 선형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차 선형 연립 방정식. 자,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지금 2절 들어와서 갑자기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분상수죠. 여기에 적분상수 생각할 수 있어요. 콘스턴트만큼 더해도 빼도 돼요. 각각에. 그래서 여기도 콘스턴트 더해도 되고 여기 콘스턴트 더해도 돼요. 콘스턴트 하면 문제 여기 콘스턴트 자리가 없잖아요. 이 표현에서는 선형으로 할 때는 콘스턴트의 자리가 없어요. 플러스 썸씽 할 자리가 없긴 한데 그 콘스턴트를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어차피 똑같은 콘스턴트니까 똑같이 걔를 다 빼고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뭐 이해하면 돼요. 콘스턴트가 있어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걸 상쇄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 콘스턴트를 제외해야지 이게 아시겠어요? Q를 다 0을 넣으면 파이가 0 나오잖아. 0으로 지금 콘스턴트를 다 빼놓은 거예요. 요 도체들의 전하량이 하나도 없을 때 외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외부 이 도체계의 바깥에서 얘가 어떤 포텐셜을 주진 않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콘스턴트를 어시움해 놓은 거예요. 간단하면 파이 제로를 0으로 잡은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뭐 이런 꼴로 쓴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도체계, 도체 시스템에서는 항상 저런 릴레이션이 만족된다. 위치에만 의존하는 어떤 쉐입에다가 각각의 대전되는 전하량 저런 것들의 선형 결합 형태로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PIJ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PIJ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분해서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겠죠.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건 정의일 뿐.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는 다른 루트로 하고 싶어. 어떻게 해든 PIJ를 구할 수 있거든.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히 여기서 빤히 보이는 방법은 이건 편미분 관계구나. PIJ는 파이 i를 QJ로 편미분한 거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단 여기서 다른 전하들 뭐 Q1부터 시작해서 QJ-1까지 그 다음에 QJ 플러스 1부터 QN까지 얘들을 다
픽스한 상태에서 다른 전하들은 다 픽스한 상태에서 J번대의 전하량만 조금 증가시켰을 때 파이 i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게 특정한 이 PIJ 컴포넌트의 데피니션이니까. 그래서 이거 편미분 계수구나. 그래서 혹시 편미분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빠르겠구나. 이런 적분 하기 싫으니까. 뭐 정이지만 이 적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못해요. 컴퓨터 시켜야지. 요즘 컴퓨터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예쁜 모양 주면 예쁘게 적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사용해야지 스텔스 뭐 형상도 디자인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다 전자기 문제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자기 문제야. 어쨌거나 근데 계수는 편미분으로 구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이것도 사실 피곤해. 매번 이렇게 편미분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방법으로 하겠죠.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거 못 구하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을 테니까. 이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방법이 정 없으면. 물론 이제 제가 좋은 방법은 좀 이따 예제를 풀면서 할 텐데, 한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 책에서 도입한 이 PIJ는 사실은 책에서 도입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별로 유용하지는 않아. 내가 해보면 괜히 피곤하기만 해. 그렇지만 이제 이 개념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만 푸는 사람 같잖아. 그래서 이게 앞에 지오메트리만 의존하는 어떤 팩터가 있다. 그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또 PIJ를 구할 수 있으면 PJI는 자동으로 구해져요. PJI는 PIJ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PIJ를 이렇게 구하면 PJI는 공짜다. 왜 대칭인가? 이건 사실 증명이 좀 필요한데. 여기 꼴에서 한번 해봐야 돼. PIJ, QJ. 이 꼴을 한번 정의대로 한번 써보죠. 그러면 이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SJ 적분 RJI 분의 FJ DAJ에다가 QJ 곱한 거죠. QJ 곱해야 돼요. 근데 QJ는 뭐야? QJ 곱해야 돼. QJ는 시그마 J에다가 DAJ DAJ 곱한 거를 적분한 거니까, 이걸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SJ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이거 지금 SJ에 대한 거죠. 그럼 여기다 써야죠. 써야 되겠네. 오케이. SI에 대해서 시그마 SJ 쏘리. 뭐 하고 있지 지금? 오케이. 여기다 얘는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바보 됐네. 갑자기 바보 됐어. 여기다가 QJ니까 얘는 시그마 J만 집어넣으면 되죠. 시그마 J만 집어넣으면 됐고, DAJ고 여기다가 QIJ를 곱해봅시다. QI는 적분 시그마 I DAI니까 얘를 곱해보면 좌변은 PIJ, QI, QJ, 우변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S PIJ 잠깐만 SI 어디 갔지? SJ 여기 써야 되고, 오케이. 적분 잠깐만. 이 폼 말고 이 폼에서 하면 안 되고 이게 잠깐만 후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후퇴를 해야 돼? 후퇴해야 잘했다는 소리 들을까? 여기로 후퇴할게요. 미안. 요 폼으로 후퇴할게요. F를 쓰면 불편하니까 괜히 F 쓰지 말고 저 폼으로 후퇴할게요. 이 폼이 지금 요만큼, 요 폼이 얘가 지금
Pij Qj의 서메이션 J인 거니까 저 폼으로 후퇴할게요. 그러면은 RJI 분의 시그마 J DAJ SJ에 대해서 이 폼으로 지금 후퇴했어요. 여기다가 얘를 곱할 거예요. 그래야지 SI 안 써도 되지. 그러면은 이건 SI고 이게 이중적분이 되는데 SI에 대한 SJ에 대한 시그마 I, 시그마 J, DAI, DAJ 뭐 IJ라고 써도 되고 JI라고 써도 되고 RJI나 IJ는 같은 거니까 거리니까. 그래서 보면 굉장히 대칭적이죠. I랑 J랑 이퀄하단 말이에요. 위치를 바꿔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이유로 이것을 PJI, QJ, QI로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I와 PJI가 같은 거예요. 증명이 끝이죠. 애초에 모양이 대칭적이다. 그래서 PJI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PIJ를 구하면 PJI를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PIJ 개수들을 다 구할 수 있다. 그게 교과서적인 일반론이에요. 쉽게 잊어버리지만. 여러분들은 중간시험 곧 앞두고 있잖아. 잊어버리기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PIJ가 눈에 들어올 텐데 좀 있으면 이제 익숙해지면 잊어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처음에는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저게 완벽하게 몸에 소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 개념을 잊어버려도 될 중간 단계 같은 거예요. 자, 좋아요. 하여튼 쉐이버만 의존하고 PIJ라는 파라미터들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두 개, 도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체가 하나면 n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1이면 PIJ 성분은 뭐 P11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n이 2이면 n이란 말은 도체가 두 개라는 이야기죠. 도체가 두 개면 PIJ 성분 뭐 필요해요? P1 뭐 첫 번째 놈을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놈을 2라고 하면 P11, P22 있을 거고요. P12 구해야 되겠죠. 근데 P21은 얘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세 개를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할까 말까? n이 3이면 도체 3개로 축전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1, 2, 3 이런 식이면 저기 시작한 그림처럼 그럼 몇 개가 필요해요? P11, P22, P33 각각에 필요하고 P12, P23 그다음에 P31만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P21이랑 똑같고 이거는 P32랑 똑같고 이건 P12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구해야 될 항의 개수가 1개, 여기서 3개, 여기서 6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도체가 많아지면 구해야 될 항의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겠죠. 물리학을 어디까지 한다? 요 정도까지 하고 말 거다. 요 뒤에는 우리는 안 하죠. 그러나 요 뒤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같은 전략으로.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개수를 구했는데 옵다이고널 컴포넌트들이 대칭이라는 요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시메트릭. 시메트릭 행렬이다. 시메트릭이면 행렬을 좀 배웠으니까 안 배웠나? 시메트릭 행렬이면 고유치가 에이씨 말하지 말자. 모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행렬을 아직 안 배웠어. 말하지 맙시다. 좋아요. 오케이. 3절 전기 용량으로 넘어갈게요. 커패시턴스 전기 용량이다. 정의는 이렇게 해요. 이 커패시턴스 정의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의를 2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책에는 첫 번째 정의는 Q를 파이로 나눈 것이다.
이유는 Q는 C 파이이므로. 외우는 방법 고등학교 버전으로 꽉 씹어. V. 이걸 고등학교 땐 V로 썼으니까 꽉 씹어. 싫어하네. 싫어할 줄 알았어요. 외웠잖아. 외웠으면 됐지. 꽉 씹어. 외웠어요. 꽉 씹어. 꽉 씹어. CV.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정확하게 중학교 선생님인가? 고등학교였겠지.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을 테니까 꽉 씹어로 배웠어요. 훌륭해. 외우는 데는 뭐 평생 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 지금도 그 단어가 뭐 그 나쁜 프로넌시에이션이 들어있잖아. 뭐 싫으면 이렇게 외우든지 C는 5 랩 Q로 한번 외워보든지 훨씬 외워지지 않죠. 일단 한 줄로 펴고 유리식은 외워지지 않아. 예, 한 줄로 편 다음에 기억하기 쉬운 걸 써야지. 자, 외웠죠? 이따 외웠다. 근데 이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돌아가 봐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 구한 이 PIJ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도체가 하나라면 P11이 곧 Q의 C의 역수죠. 얘가 C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도체가 하나라면 C분의 1이 P11이야. 왜냐면 기하학적인 거니까. 이 Q와 포텐셜과의 관계. Q와 포텐셜, 파이는 P11, Q1. 파이1은 P11, Q1이잖아. 도체가 하나라면. 그러니까 역수일 수밖에. 예? 그래서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PIJ는 잊어버려도 좋은 단어인데 전기 용량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전기 용량이라는 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중요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 요즘 전기가 갑자기 에너지 소스가 되고 자동차도 전기로 가니까 엔진이 없어지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전기 용량 엄청 중요하지. 전기 용량이 이제 시간 암페어 아워로 막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내 휴대폰이 뭐 3000 mAh 아워다. 1시간 3000 mAh 곱하기 아워니까 내가 100 mAh로 쓰면은 뭐 30시간 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옛날에 그런 단위 안 썼거든. 굉장히 무식한 단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3000 mAh라니. 이게 지금 물리학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세클 하든지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아워가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아워는 1시간, 2시간 쉽게 셀 수 있잖아. 세컨드는 내가 지금 하루가 몇 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계산할 수 없잖아요. 24시간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단위를 쓰고 있다는 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단위거든. MQS 단위가 아니죠? 아워잖아, 아워. 그런데 요즘 써요. 왜? 전기가 많이 쓰니까. 전기 용량의 단위를 요따로 쓰고 있다니까 요즘. 이거 우리는 이런 단위 안 쓰고 싶죠. 원래 단위가 뭐냐면 페럿이에요, 페럿. 마이클 파라데이. 페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여기까지 페럿. 1페럿. 1페럿이 뭐냐면 1쿨롱 1볼트를 사용해서 1쿨롱의 전하량을 차징시킬 수 있는 용량. 그걸 이제 1페럿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위 아니거든. 이거 요즘 근데 이런 거 써요. 휴대폰 그러면은 휴대폰의 내 용량은 3000 mAh. 내 자동차의 배터리는 뭐 1000 mAh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단위로 써요. 근데 우린 마음에는 안 드는데 실용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계산이다. 근데 원래 단위는 페럿이다. 1볼트를 사용해서 1쿨롱의 전하량을 쌓을 수 있는 용량. 자, 그래서 이제 고립도 체구 생각해 봅시다. 고립된 도체구 반지름 A. 얘 전기 용량 계산해 봅시다. C는 정의대로 Q 나누기 파이. 고립도 체구라고 했지 전위가 얼마인지 파이가 얼마인지 말 안 했거든. 반지름 A라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구하래. 그러면 대체 어떻게 내가 Q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Q를 대전시켜 갖고 그래서 파이가 얼마 나오는가 계산해서 그거를 레이쇼로 구해라 그 뜻이죠. 당신 마음대로 Q를 가정하면 돼. 오케이, 여기다 Q를 대전시킵시다. 대전시키면 어떻게 돼? 균일하게 대전되겠지. 표면에 쫙 했잖아요. 균일 대전된다. 왜? 도체가 하나니까.
고립돼 있으니까 다른 외부에 전기장도 없고 다른 외부 전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다른 전기장이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구대칭으로 부포할 수밖에.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죠. 이미 답을 알아. 답은 뭐죠? 표면 이 도체 전위는 4파 에플실론 제로 반지름 A분의 Q다. 알아요. 표면에서 도체 구의 전위는 그냥 도체 등전이고 어디서든 똑같죠. 이거 어떻게 안다고? 멀리서 보면 얘는 점전하니까 점전하로부터의 전위는 4파 에플실론 제로 R분의 Q 그 함수에서 반지름 R을 쭉 줄여서 A까지 돌아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가우스 법칙 배웠으니까 가우스 법칙을 써서 전기장을 구해. 가우스 법칙을 써서 전기장 구하면 전기장은 4파 에플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방향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적분해 파이 R 빼기 파이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까지 전기장의 선적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 파이 무한대는 0으로 잡고 계산하면 4파 에플실론 제로 R분의 Q 나오고 그 다음에 R을 A 보내면 되잖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 이거는 뭐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숙제로 했기 때문에 이미 능숙하리라고 믿어요. 전기장을 마스터했을 테니까 과제를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하지 않아요. 포텐셜도 지금 대충 마스터한 거야. 포텐셜 구하기도 끝났어. 지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포텐셜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고 전기장을 사용해서 적분하든 직접 전기로부터 구하든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전기 용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됐어요. 잔소리 있구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파 에플실론 제로 A가 나오겠죠. 얘가 C죠. 그러면 P11은 뭐다? C분의 1이니까 4파 에플실론 제로 A분의 1이죠. 근데 이게 고립된 도체구인데 고립 도체구의 전기 용량 이렇게 불러 이거를 4파 에플실론 제로 A를. 이게 약간 헷갈려요. 도체구 하나인데 이게 축전기다 이 말이에요. 도체구는 축전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인데 보통 우리 축전기 그러면 금속판 2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도체구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두 개가 필요하진 않아. 하나만 있으면 그 자체가 무한대가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얘가 포지티브 차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얘가 축전기가 될 수 있어요. 허공의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도체 하나는 했고요. 이제 도체 개수를 늘려봅시다. 오케이. 여기서 좀 치울까? 자, 도체 2개로 이루어진 기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전기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흔히 이걸 축전기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PIJ 기호를 쓰면 파이1은 P11 Q1 P12 Q2 그 다음에 파이2는 두 번째 도체 전위는 P21 Q1 더하기 P22 Q2인데 P21은 P12랑 같다. 대칭이니까. 이 정도 알아요. 앞에 우리가 했으니까. 모양에만 의존하는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하는 팩터들이 앞에 곱해지고 이렇게 된다. 자, 두 도체다. 두 도체인데 제가 모양을 특별히 이런 거 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직접적인 얘는 뭐 평행판 축전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한쪽은 막대기인데 한쪽은 이렇게 된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뭐 금속 막대 2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 만드는 원통형 축전기라고 해서 막 요 종이장처럼 축전기 두 개를 금속판 두 개를 편 다음에 이걸 돌돌 말아요. 서로 터칭하지 않도록. 돌돌돌 말면 이게 같은 공간에 같은 부피에 많이 밀어넣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요즘 형태 원통형 돌돌 마른 축전기. 온갖 형태가 가능해요. 가장 간단하게 뭐 이런 것부터 도체구 두 개. 온갖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수학적으로는 그냥 이거예요. 요 개수들만 조금씩 달라지고 모양에 따라 이 모양이면 특정한 모양, 이 모양이면 특정한 모양. 각각의 문제가 다 다른 거지. 자, 그래서 모양에 따라 이 앞에 개수들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이 문제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전기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축전기라고 그러면 항상 대전을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한쪽은 Q, 한쪽은 마이너스 Q로 시켜요.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 한쪽을 뭐 2Q, 한쪽을 마이너스 1Q 이렇게 해도 축전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전기 문제 그러면은 대칭적으로 축전을 좀 시켜요. 한쪽을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 이렇게. 그래서 여기 Q1을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Q1을 예를 들어서 Q라고 하면은 Q2는 마이너스 Q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이란 말은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의 문제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유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떨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이라고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이란 말이 항상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흔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은 파이1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11 빼기 P12 Q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파이2는 P21 빼기 P22 Q 이렇게 쓰겠죠. 요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계속 이어서 대전을 Q 마이너스 Q 그래서 Q1은 플러스 Q, Q2는 마이너스 Q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 전이차는 보통 축전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전이차라고 말하면은 요 도체 사이의 전이차를 말해요. 델타 파이 그러면 이거 파이 1에서 파이 2를 빼든 뭐 파이 2에서 파이 1을 빼든 절대값만 말해. 전이차 1에서 2를 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겠어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P11 빼기 P12 더하기 P21 더하기 P22 이렇게 되겠죠. 아, 쏘리. 이게 빼기죠. Q. 근데 요 둘은 같다 그랬지? 요 둘은 같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2P12라고 그냥 쓰면 그래서 이거는 P11 더하기 P22 빼기 2P12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야. 일반적인 루트로 지금 왔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걸 좋아해요. 저 형태를. 좋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두 도체 문제야. 여기서도 전기 용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기 용량 C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Q는 CV? 안 돼. 여기서는 안 돼요. 두 개니까. 저기서 한 개일 때니까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Q는 C 델타 V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델타 V 자리에 델타 파이가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항하면은 Q 나누기 델타 파이 이게 두 도체일 때 전기 용량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은 도체가 한 개일 때와 두 개 이상일 때가 달라. 세 개 이상은 어떻게 하냐? 정의하기 어려워. 지금 패턴으로 하면은 정의하기 어려워. 책에도 정의 안 돼 있고 어디도 정의 안 돼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전극을 항상 두 개만 갖다 대거든. 전극을 우리가 갖다 대는 두 개 사이에서만 우리는 관심 있어. 나머지는 신경 꺼도 돼. 그래서 두 개 항상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세 개 이상은 없어. 자, 얘도 용량은 단위는 페럿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앞에 계산한 걸 여기다 옮겨 쓰면 어떻게 돼? 델타 파이가 저거니까 저걸 P11 더하기 P22 빼기 2P12 분의 1이겠네? 그죠? 정경량은 이 값이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한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구하고 구야? 평행판하고 평행판이야? 막대기하고 막대기야? 다 달라요. 이 값들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모양에만 의존하고 상대적인 거리에만 의존해요. 뭐 전하량이라든지 다른 뭐 처음에 전하를 대전시켰다가 나중에 그 전하 빼고 나중에 어떻게 그 시간 순서나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 딱 주어진 상황 모양에만 의존한다. 자, 이제 진짜 문제로 풀러가 봅시다. 구형 축전기. 구형 축전기인데 구가 안쪽 구와 바깥쪽 구가 있어. 안쪽에 꽉 찬 구가 있고요. 바깥쪽에 껍질이 있어요. 바깥쪽에 구 껍질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반지름 안쪽부터 시작해서 A, B, C. 바깥쪽도 도체야. 안쪽도 도체, 바깥쪽도 도체. 도체 두 개지? 원, 투? 어느 쪽 원이라고? 안쪽은 원. 바깥쪽으로 투라고 합시다. 도체 원, 도체 투. 도체 두 개로 이루어진 도체 걔네. 요 문제죠. 같은 문제인데 C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겠죠. 정경량은 얼마인가? 딱 보면 허걱 이런 이거 외울까? 이런 전략. 외울까가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그 유혹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물론 암기도 좋은 방법인데 처음에 너무 안 되면 외워야 되는데 항상 응용될 걸 가정하고 외워야 돼요. 책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항상 표준적인 예제와 어떻게 하면 이걸 응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응용 문제는 많이 안 풀거든. 시험에는 정확하게 그 응용 문제만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외워갖고는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항상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의 이불 에너미가 꼭 여기 있는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중에 더 무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더 이게 멋진 문제 풀게 될 수도 있거든. 그때 나 이거 안 풀어봐서 못 풀겠다. 이거는 물리학자로서 자격이 없는 말이야. 안 푼 문제만 푸는 거야 원래. 남들이 푼 문제만 풀면 그게 뭐야. 안 풀어본 문제 푸는 거니까 이거 안 풀어봤다. 좋은 기회다. 드디어 내가 한 건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안 푼 문제 발견했어? 그만큼 신나는 모먼트가 어딨어요. 안 풀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남이 안 푼 문제 찾기가 힘들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안 푼 문제를 풀어야 새로운 일이 될 수 있잖아. 자, 이건 물론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1, 2 그래서 파이 1은 P11, Q1 근데 안쪽을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잡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다고 그랬죠. 근데 일단 써만 놓을게요. Q2, 파이 2는 P21, Q1 더하기 P22, Q2 딱 써놓은 다음에 요런 문제를 요 PIJ를 사용해서 푸는 전략은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서 Q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정의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양에만 의존한다고 했지 여기다 차징하는 전하량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구하는데 Q를 하나만 놓아버려. 여기 Q1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로세스로 Q1을 0을 놓아버려. Q2를 내가 Q2는 0이 아닌 걸로 놔버려. 이게 트라이예요. 트라이. 내가 이런 시행을 해도 돼. 뭐 황당한 전화가 두 개였다며. 그건 일반론이고. 요 PIJ, 요 릴레이션을 항상 만족하는데 요 PIJ는 기하학적인 팩터라고 그랬잖아. 전화량에 상관없거든. 내가 어떤 전화를 놔도 돼요. 그러면 이왕이면 쉽게 잡자 이거지. 바깥쪽에다 전화 놓고 안에 안 넣어버려. 그럼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잖아. 이게 뭐예요? 스크리닝 문제죠. 바깥쪽에 도체 껍질이 있어서 안쪽으로는 죄다 등전이가 될 거야. 안 풀어봐도 훤해. 물론 굳이 풀려면 풀 수 있지만 안 풀어도 훤해. 안쪽은 죄다 등전이고 이 바깥에서부터는 마치 점전화처럼 4파입실론제로 R분의 Q 형태로 전화가 떨어져 있는데 그 Q가 요 Q2야. 요거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파이 2를 바로 안에 4파 입실론 제로 반지름이 B네, 반지름 C네, C분의 Q2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깥쪽에 전하를 대전시켰어.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거야. 안에 전하 없어. 밖에서 보면 이거는 커다란 반지름 C2라는 반지름에 전하 Q2가 대전된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보면 이건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2 같은 포텐셜일 거 아니야? 그걸 반지름 C로 보내서 이렇게 금방 얻어지잖아? 그럼 이게 여기서 뭐야? 여기 파이 2하고 Q2의 릴레이션. 얘네, 요게 요만큼이 P2예요. P22가 4파 입실론 제로 C분의 1이구나? 이거 바로 알아요. 헐? 계수 3개 중에 하나를 그냥 거의 주었네? 이 문제를 푸는 전략인 거죠. 왜냐면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지오메트리는 내가 안 바꿨잖아? 요 움직였어? 안 움직였잖아. 전화만 내가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트라이얼. 제일 바깥쪽에서 이거 봐서 점전화를 만들어서 해봤다. 자, 두 번째 스텝. 자, 근데 조금 전에 요 문제로 돌아가서 내부 공간에 요 Q1을 0을 놓고 Q2는 0이 아닌 걸로 놨으니까 내부 공간에 지금 아무 전화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죄다 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파이 1도 이 상황에서는 파이 1도 파이 2랑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도체는 등전이고 내부에 지금 다른 전하가 없으니까 죄다 이렇게 돼서 파이 1과 파이 2가 같아. 요 내부 도체구도 요 바깥의 표면 도체구랑 죄다 전위가 똑같아져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공식에서 Q2가 있고 파이 1이 있는데, 그죠? 지금 Q2가 있고 파이 1이 있죠. Q1은 없고 P1, 2를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실 두 번째 스텝이니까 이게 두 번째로 갑시다. 그래서 P1, 2를 알게 돼요. P1, 2가 4파 입실론 제로 C분의 1이네. 이걸 알게 돼요. 그렇죠?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하니까 전하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Q2가 왔을 때 파이 1을 주는 요 계수, 그놈이 요 놈이니까 그 관계는 만족되는 거기 때문에 P1, 2는 4파 입실론 C분의 1이구나 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이번에는 문제를 뒤집어서 바깥쪽에 전하만 나와서는 결국 왼쪽에 있는 계수 P11이나 물론 이제 P21은 알지. 얘랑 똑같은 거 알 테니까 그건 안 해봐도 알겠네. P1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Q1을 넣어야 돼요. Q1을 넣어봅시다. 이번엔 Q1을 0이 아니라고 하고 이번에 Q2를 0을 넣어봅시다. 이래도 되냐? 앞에 0이 아니라고 했는데 되지? 전혀 다른 시행이에요. 물론 이 둘을 혼동하지만 않으면 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뭔가? 자, Q1이 0이 아니다. 이번에 Q2가 0이다.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지. 포텐셜 문제 마음속으로라도 풀어야 돼요. 자, 풀어봅시다, 이제. 이건 좀 풀려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니까. 자, 도체가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다 지금 Q1을 대전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건 안쪽에 있지만 바깥쪽에 도체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도체 내부의 빈 공간에 들어간 Q 캐버티 문제랑 비슷해요. Q 캐버티 속에 전하가 들어간 거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야. 그래서 여기 양전하라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쉬워요. Q1이 있다면 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을 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바깥쪽 도체 한가운데다가 반지름 동심원이 되는 거 잡아보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 요 서피스에서는 전기장의 선적분할 때 요 내부에 들어간 전하량 나누기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될 텐데 요 전기장이 0이어야 되잖아요. 왜? 정전기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니까 좌변 0이니까 요 Q인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여기 바깥 도체 안쪽 서피스 여기는 마이너스 Q1이 대전돼야 되는구나. 알죠? 가우스 법칙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천천히 다시 한번 할게요. 제일 안쪽에 도체에다 Q1을 대전해. 바깥에는 대전 안 시켰어요. 그 문제에서 이 전기장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 전기장 뭐 등등 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전하가 어디 분포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캐버티와 스크리닝 문제에서 그 캐버티에 해당하는 문제야. 제일 안쪽에 전하가 들어있고 바깥쪽엔 전하가 없는 문제. 놓으면 이 전하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가요. 전기장 형태로 새 나가지. 근데 그게 안쪽 벽에서 끝나야 돼. 왜냐하면 여기 내부는 도체거든. 도체 안에서 전기장이 0이 돼야 돼. 그 도체 내부 부분에다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그죠? 좌변, 우변. 좌변 0이야? 우변 0이어야 돼? 우변이 Q인이에요. Q인은 뭐예요? 가우스 서피스 안에 든 총전하란 말이에요. 총전하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안쪽 서피스에 마이너스 Q1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가우스 법칙 바깥에 또 적용해. 이번에는 여기 S 프라임이라고 할까? 여기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요 도체는 최초에 전하가 없었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Q1 바깥쪽에 플러스 Q1이 대전돼야 되겠죠? 그래야 합하면 0 되지. 대전돼야 되니까 결국 요 안에 들어간 총 전하는 Q1이잖아. Q1이라는 전하가 들어있고 이 서피스 프라임에서 전기장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면 요건 0이 아닌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바깥쪽에서 전기장 얻을 수 있고 마치 전하 Q에 의한 점전하에 의한 포텐셜, 점전에 의한 전기장처럼 바깥쪽에 방사선으로 잘 뻗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하분포를 구했어요. 전하분포는 캐버티 속의 점전하 문제로 우리가 구한 거다. 이번 챕터 시작하는 부분에 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1시간만 백하면 바로 나와. 캐버티 전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됐네? 이제 이걸 생각했으니 요 프레임에다 놓고 P11, Q1, P12, Q2 요 프라임에다 놓고 P11의 계수를 우리가 구해볼 준비가 이제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케이. 이 상황이니까 저 방정식으로 쓰면은 파이1은 P11, Q1 더하기 P12, Q2인데 Q2는 0이니까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파이2는 P21, Q1 여기다 안 써야 되는 항도 일단 써볼까? P12, Q2인데 Q2가 0이야. 이거 쓸 필요 없고 이건 P21, Q1 더하기 P22, Q2인데 Q2가 0이야.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이죠.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전위차 이제 전기용량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거니까 오케이. 아니 P11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죠. P11을 구해야 되는데 P11을 지금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P11을 구하려면은 그 전기 용량 또는 이 문제를 사실 다 풀어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델타 파이를 구해봅시다. 전위차는 파이 1에서 파이 2를 뺀 거고, 그럼 P11에서 P21을 빼고 Q1을 곱한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근데 전위차는 다르게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전기장의 선적분. 2가 기준점인 거니까 2에서 1까지 전기장의 선적분 형태로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2에서 1까지 항상 뒤에 게 기준점 걸 빼고 기준점 파이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전기장 선적분은 항상 선적분으로 이렇게 전기차는 전기장의 선적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요 문제인데 요 문제는 전기장 문제는 우리가 잘 알죠.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 요 내부 공간에서 하면 되니까 이 S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서피스에서 전기장 구하면 전기장 뭐야? 가우스 법칙으로 딱 하면 안쪽에 Q1밖에 없으니까 전기장이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R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부 공간 A에서 B 사이 가우스 법칙으로 순식간에 전기장 구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번엔 DS는 레디얼 방향으로
얘는 R, dr 쓰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1 R 제곱분의 dr 반지름 R2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가 2번 도체, 1번 도체, 반지름이 B, 반지름 A니까 B에서 A까지 이렇게 되겠죠.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Q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 R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 마이너스 없애고 됐네. Q1이었죠? Q1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오케이. 통분해야죠. AB분의 B 빼기 A 됐네. 그게 얘라고. 좀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 P11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11 빼기 P12가 P11 곱하기 P12 곱하기 Q1이 이게 Q1이 이게 델타 파이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구했더니 어떻게 구했냐면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Q1 뭐 그냥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써놓을게요. 이게 보기엔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 없애고 나면 P11 구해졌죠. P1은 P12 더하기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근데 P12는 앞에 구해놨네? 여기 어디 구해놨을걸? 4파 입실론 제로 C분의 1이네? 그러면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구나. 이게 P11이에요. P11, P12, P21은 P12랑 같고 다 구한 거지. 이제 다 구한 거야. P21 얘는 항상 시메트릭이니까 둘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어느 하나만 구하면 다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쭉 돌아가서 아까 전기 용량이 뭐라고? 더하기 빼기 분의 1이다고. 저 전기 용량 구해볼까? 굉장히 느린 방법인데 요 루틴으로 하면 사실 느려요. 4번 C는 P11 P22 빼기 2P12 분의 1 지금 우리가 구한 걸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좀 귀찮지만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그럼 분자에다 쓰죠.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4파 입실론 제로가 분자가 될 거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게 P11이고요. 맞게 썼나? 이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노트를 안 보고 지금 하면 틀릴 수도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맞게 썼죠. 그 다음에 P22 어디 구해놨지? P22 4파 입실론 C분의 1이죠. C분의 1 쓰고 빼기 2 가로 열고 P12 어디 갔어? 얘도 C분의 1이네. C분의 2 없어졌죠? 그래서 C는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전기 용량. 이 루틴을 구할 수 있어요. 1, 2, 3, 4로. 아시겠죠? 굳이 P11, P12, P21을 굳이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지. 나 같으면 전기 용량 구하는데 뭐 이렇게 무식하게 느리게 해. 난 여기서 요 루틴만 아마 하겠지? 요 가운데 부분만 할 것 같은데 시간이 5분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 5분 있으니까 할게요. 이쪽으로 가서. 금방 보여준 방법은 두 도체, 구형 축전기의 안쪽, 바깥쪽 도체 전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P11, P12, P22 이거를 단계별로 한 건데 너무 느려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쉬운 방법. 얼터너티브 웨이예요. 교과서는 뒤에 나와. 앞에도 잠깐 뭐 전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대전을 그렇게 안 시킬 것 같아. 저 같으면 대전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켜놓고 시작할 것 같아. 문제를 저렇게 교대로 차징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차징하면 쉬워요. 안쪽을 플러스 Q, 바깥쪽을 마이너스 Q. 끝. 1번 도체를 플러스 Q로 대전하고 2번 도체를 마이너스 Q로 대전해. 그러면 여기서 요 1, 2, 3, 4 스텝 없이 한 번에 끝나요. 요 문제는. 근데 이게 도체가 두 개면 한쪽은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일반적인 대전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안쪽을 마이너스로 대전시키진 않았지. 난 안쪽을 플러스로 대전시켰어요. 이래야 문제 풀기 편해. 바깥쪽을 플러스로 하고 안쪽을 마이너스로 하면 문제가 이상해져. 전기장이 거꾸로 돼가지고 적분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크게 잘못 없으면 술술 풀리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대전하면 바깥쪽 도체에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습기가 차네. 바깥쪽 도체에는 마이너스 Q가 대전돼야 되는데 안쪽 도체에 플러스 Q가 있기 때문에 얘 양전하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이 음전하는 안쪽으로 끌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반지름 빈 서피스에만 전하가 있게 돼. 이런 식으로. 플러스 Q는 여기 안쪽 도체구의 표면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 도체구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문제에서 이제 전기장 구해. 내부 공간에서 전기장 구해. 가우스 법칙으로 서피스를 이렇게 잡고 자, S 전기장 선적분 면적 적분 하면은 내부 전하량 나누기 입실론 제로인데 그 내부 전하량이 뭐야? Q네 플러스 Q네. 그러면 이건 뭐야? 4파이 R 제곱 그죠? ER 이게 Q 나누기 입실론 제로인 거잖아. 가우스 법칙. 그래서 전기장은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R 방향. 가우스 법칙으로 반지름이 A에서 B 사이 A, B, C일 때 A에서 B 사이에서 전기장을 구해놓고 딴 데도 전기장이 0이에요. 다 도체니까 0이고 바깥은 0이고 다 스크리닝 됐으니까 여기 내부도 0이에요. 여기 요 사이만 전기장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이차를 구하는 거지. 두 도체 사이에서 전이차를 구해요. 전이차는 사실 안쪽이 전이가 높거든. 그죠? 양전하가 있는 쪽이 전이가 높잖아요. 음전하가 있는 쪽이 전이가 낮고 절대값을 우리가 구할 전기 용량은 절대값이니까 전이차의 절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파이 플러스에서 파이 마이너스 쪽을 빼는 게 좋아요. 파이 플러스 그래서 이걸 선적분으로 바꾸면 빼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까지 전기장을 선적분한다. 이렇게 하면 쉽죠? 이게 기준점 밑으로 가고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만 안 헷갈리면 쉬워요. 자, 이거 됐네. 마이너스하고 반지름으로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 극이 반지름 B죠? 반지름 B에서 반지름 A까지 4파이 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dr 이런 적분으로 바뀌죠? 지금 r, dr로 ds를 잡은 거니까 적분 아까 했던 거잖아? 저기 어디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건 하면 어떻게 돼?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적분이 되죠? 근데 이게 뭐라고? Q는 CV V 자리가 지금 파이 두 개 이상이니까 델타 파이. 그래서 C를 구하고 싶으면 델타 파이 분의 Q 됐죠? 그러면 C는 델타 파이 분의 Q니까 여기 밑으로 보내야죠. 얘를 밑으로 보내면 4파 입실론 제로 나누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훨씬 빠르잖아. 훨씬 빠르죠? 여기처럼 첫 번째, 두 번째 P11 구하고 P22 구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에듀케이셔널 퍼포스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요 문제 같은 거 문제를 푸는 데는 축전기 2개짜리 축전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요 방법이 제일 편해요. 도체 둘 사이에 전기장 잽싸게 빨리 구해가지고 전기장을 선적분해가지고 전이차 구해버려. 그럼 전이차하고 그 전하량과의 관계가 전기용량이니까 전기용량 금방 구할 수 있죠. 이 루틴이 저희가 쓰는 루틴이다. 오케이. 하다 보니까 뭐 6장을 거의 다 해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평형판 축전기도 해야 되니까 평형판 축전기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도를 좀 더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네. 오케이. 수고했어요.